안녕하세요. 2021년 2월 27일 미국 동부 시간 오후 1시 반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. 제가 최근에 좀 시그널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다 해가지고 좀 영상이라든가 제가 공개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에다가 조금 적어드리고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없었어요. 근데 이 투자 이런 트렌드, 이런 흐름, 이런 관심도를 보면은 이제 와서 그 시그널에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언론들이 얘기할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된 후에 그게 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고 나서 이후로 지목을 하는데 그 전에도 그런 시그널들은 충분히 주어지거든요. 근데 그 당시 때는 이런 시그널들이 발생할 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다가 이제 언론들이 막 하이브를 넣으면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지 언론이 말하는 대로 하다가는 진짜 그건 설거지 하는 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어떤 언급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2주간 제가 투자 그림들 적어놓는 비공개 채널이 있어요. 그거 좀 리뷰 좀 해보고 그리고 미국 채권 좀 얘기 좀 하고 그리고 그 시그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다섯 번째로는 앤드류 멜론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. 우리가 이 사람이 한 걸로 인해서 무엇을 대비해야 되고 이게 거의 한 100년 전 일이죠. 대공황이요. 그리고 거기로서부터 뭐를 알 수 있을까 그런 거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제가 2월 9일 날 이제 올린 영상인데요. 거기서 한 얘기는 딱 같아요. 지금 마켓에는 밸류에이션 확장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상승한 면이 있고 펀더멘탈은 그걸 좀 뒷받침을 해주지 못한다. 그래서 이런 펀더멘탈 요소들은 모두 다 반영을 했고 지금 마켓이 펀더멘탈이 이만큼이라면은 마켓이 이렇게 이만큼 올라온 이 부분은 헤어컷 당할 확률이 높다. 왜냐하면 이게 차이가 있는 상태잖아요. 그리고 요만큼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무너져도 좀 이상하지 않는 거다라는 취지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 글을 적었고 그리고 영상에다 올렸어요.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?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고 있어요. 왜냐하면 그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기준금리는 거의 0이에요. 그러니까 2년물, 미국채 2년물 같은 거 0.1, 뭐 여기서 0.11에서 머물고 있었어요. 그런데 10년 국채가 이렇게 쭉 확대되고 하니까 요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 10년물 국채를 봐야 된다. 이거는 모든 마켓에게 부담을 준다라고 2월 9일날 제가 영상을 녹화를 했어요. 이거는 제가 일주일 전에 18일날 뭔가 채권 시장에 문제가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에 적은 글이에요. 이 신호가 어디서 시작한지는 몰라요. 근데 하지만 작년 여름에 리포 금액 있잖아요. 이 단기에 유동성 공급해 주는 거 이걸 중단했거든요. 요거는 경기가 회복된다는 시그널로 봐도 돼요. 왜냐면 단기 시장에 유동성에 위험이 없기 때문에 요런 게 안정화가 됐다. 그래서 연준이 이 리포 시장에 관여하는 거를 이제 중단했다. 이렇게 보면 돼요. 단기 금융 시장이 안정화된 거니까. 근데 이게 10년물에서 뭔가 시그널이 발생한 거예요. 이 요걸 보면요. 이게 무브라고 미국 국채 변동성 지수군요. 그리고 이게 언제 또 확대가 됐냐면 지난주 7년 옥션을 했거든요. 근데 여기서 또 시그널이 발생했어. 왜냐면 이 국채로 돈놀이하는 시장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. 왜냐면 이 7년째 국채 시장을 옥션을 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입찰률이 많이 줄어든 거예요. 이거는 물론 해석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. 뭐 중국에서 국채 입찰을 이제 덜 한다던가 아니면 일본도 이제 안 사준다던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 국채란 거는 안전자산이잖아요. 그래서 국채로 담보로 해가지고 돈놀이 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이 10년물이 올라갔어요. 그러면은 내가 이 국채 가격이 100이었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 가치가 예를 들어 90이라고 할게요. 그냥 편하게 90이에요. 그러면 나는 이 100짜리를 맡겨가지고 95를 빌렸어요.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 90짜리를 맡기면은 85밖에 못 빌려요. 그러면 이 갭 있죠, 10. 이걸 어디다 갖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. 담보. 아니면 흔히 말하는 마진콜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. 어떤 문제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뭔가 국채 시장에서 살짝 문제가 생기고 있다. 왜냐하면 이 무브라는 인덱스, 국채 변동성. 물론 이 무브 인덱스가 언제나 다 모든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. 하지만 지금 마켓이 뭐 때문에 올라왔죠? 유동성. 이 국채 매입해주고 이 국채 가격이 계속 그 코비드 19 팬데믹 생긴 거랑 쭉 다 그냥 다 0으로 붙었잖아요. 근데 이게 이제 플래트닝 되고 있었잖아요. 뭐 2년짜리든 10년짜리죠. 근데 다시 이게 2년짜리는 이렇게 됐는데 10년짜리가 쭉 올라오면서 이 국채 시장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무브라는 이 인덱스를 보는 거죠. 이 그림은 제가 비공개로 제 투자 그림 그리는 곳에서 가져온 건데요. 아마 조금 한 2주치를 전부 다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영상을 여러 개 좀 나눠서 찍어야 될 것
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이 코비드 19이 쭉 증가했잖아요. 이게 확진자 수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쭉 하락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거를 저는 호재로 보지 않아요. 왜냐하면 지금 마켓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을 반영할 거 다 반영하고 마켓에서는 계속 페드라든가 정부라든가 삼위일체 그리고 의회에서 돈을 계속 줄 거라는 이런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주가가 쭉 올라왔어요. 그러면 이 갭 같은 경우는 언젠가는 메꿔줘야 돼요. 둘 중에 하나죠. 이 밸류에이션 익스펜션이 내려와가지고 이 펀더멘탈이 붙던가 아니면 이 펀더멘탈이 실적으로 인해서 실적 뭐 어닝 이런 거예요. 이런 게 쭉 좋게 나와서 일로 따라 붙던가 아니면 얘도 내려오고 이 펀더멘탈도 올라서 이 중간에서 맞던가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펀더멘탈에 접근한 회사만 사면 되는 거지 어느 정도 이렇게 밸류에이션 익스펜션으로 된 이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이런 헤어컷 이런 게 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이 코비드가 확진자가 줄어드는 게 마켓에 저는 악재로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. 지금 마켓은 모든 유동성 그리고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1.9 트릴리언 이런 재정 지원 정책 같은 경우도 저는 다 마켓에서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CPI를 2월 9일인가 뭐 10일인가 이렇게 발표한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날짜 보면 2월 10일 적었죠. 보면은 1월 CPI가 지난달 대비 1.3% 상승했어요. 근데 다른 것들은 다 하락했는데 눈에 들어오는 점은 요거죠. 이제 가솔린 그 휘발유요. 요게 이제 7.4%가 상승해가지고 다른 거 하락한 것들을 다 상쇄시켰어요. 지금에서 보면은 기름이 인플레이션에 되게 효과적이에요. 왜냐하면 모든 산업에는 기름이 다 들어가요. 지금 입고 있는 옷 이라든가 아니면 뭐 공장 돌리다든가 이런 생필품 우리가 지금 뭐 배달시켜 먹는 이런 뭐 플라스틱 뭐 컨테이너 이런 것도 다 기름이거든요.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가장 효과적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 3월달 CPI도 더 상승할 확률이 높은 거예요. 왜냐면 이 휘발유 유가가 불과 뭐 몇 달 전만 해도 40불, 50불이었는데 지금 뭐 사우디에서 우리 1밀리언 배럴 뭐 감산한다 이런 뭐 저런 영향으로 불과 뭐 한 달 짧은 시기에 거의 뭐 10불, 15불 배럴당 이렇게 가격이 올랐어요. 그러면은 지금 1월달 CPI도 요 정도 이때가 한 50불이었나? 40불이었나? 잘 기억은 안 나요. 근데 지금 이 WTI 유가 가격 얼마죠? 거의 뭐 60불, 61불 그러잖아요. 이때도 7.4% 상승했는데 그러면은 다음 달 뭐 2월이나 3월 CPI 발표할 때는 이 가솔린 가격이 더 상승한다고 볼 수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언론에서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에게 맛을 보여줄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하면 언론에서 어떻게 하입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이 움직이고 그거를 바탕으로 활동하는 AI들이 이제 어떻게 마켓에 영향을 줄 것이다,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할 것이다 이런 걸 결정하거든요. 의류가 2.2% 그리고 담배 요게 1.8% 올랐네요. 좀 재밌어요.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이런 뭐 연기 태워가지고 뭐 때우는 걸 많이 했나 보죠. 그래서 의류 같은 것도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뭐 파자마라든가 이런 속옷 아니면 레깅스 이런 집안에서 입는 것들이 많이 소비가 됐어요. 이제 사람들이 의류를 다시 산다는 거는 파자마 샀던 거 또 살 거예요? 레깅스 샀던 거 또 살 거예요? 물론 살 수도 있겠죠. 그런 거보다는 조금 밖에 돌아다니고 뭐 하는 이런 이쁜 옷들을 사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 내피셜이에요. 왜냐면 이제 우리 이제 코비드 확진자 줄어들고 백신 접종도 이제 늘어나고 그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밖에 나들이 준비를 좀 해야 하지 않을까요? 그럼 주변 사람들 한번 보시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밖에 나가서 여행 다니고 할 거를 준비를 하고 있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. 지금 우리가 이 CPI의 전체적인 이 통합적인 넘버를 좀 보려면은 이제 앞으로는 이 유가 그리고 이제 서비스 섹터를 봐야 돼요. 예를 들어서 뭐 항공이라든가 뭐 호텔이라든가 뭐 식사 먹는 거, 그밥 먹는데 식당 뭐 요런 거, 그리고 의류는 좀 약하긴 한데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면은 아마 여름 지나고 가을 이건 제 생각이에요. 가을이 되면은 CPI가 1년 작년 YOY로 2.5%, 2% 넘는 거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약간 두려움이 지금보다는 더 커질 거예요. 사실 지금도 이따가 말씀드릴게요. 이거 지금도 너무 하입됐어. 그래서 이런 신호들, 특히 가솔린 가격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을 조금 대비해야 하는 시그널들이 지금 뿌려지고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, 보면은 이제 봄 되고 사람들 날씨 따뜻해지고 밖에 나가고, 그래서 새 옷 입고 난 나가고 싶어. 그럼 나가. 그러면은 이런 이 서비스 섹터가 살아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상승해가지고 제가 아마 이번 가을 되면 2.5% 정도라고 했는데 아마 이 MOM 그 한 달 그 차이로 보면은 지금 2분기 되면은 한 3.5%까지 올라가지 않을까. 요때 언론이 어떻게 요리를 해가지고 공개를 해서 이 AI랑 우리 투심을 심리를 자극할 것인가.
요거를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요거는 제가 2월 12일 날 이제 기록한 글이고요. 저도 이걸 가져오다 보니까 너무 많이 적은 거야. 한번 저도 한 번씩 되짚어 보거든요. 그래서 내가 뭐를 틀렸고, 뭐를 맞았고, 이거는 그럼 틀리면은 틀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놓쳤나. 내가 예상했고 그런 예상 시나리오들이 맞았으면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영향을 줬다고 이제 시장 언론에서는 요리를 해서 갖다 바쳤고 나는 어떻게 그거를 요리를 했는가 이런 그림을 좀 그려보고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2월 이제 12일 날 이제 기록한 건데요. 이런 거 보면 이때도 감소를 했고 그냥 이거는 쭉 한번 스파이크 쳤다가 계속 쭉 줄어들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이렇게 3위일체 연준 정부 그리고 국회, 의회 얘네들이 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쭉 스파이크 쳤다가 뭐 다시 내려가고 이런 일은 정말 힘들어요.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글로벌이 다 말아먹는 거예요.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왔으니까 쭉 이제 바닥에 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. 그리고 재정 지원 정책 관련해서 이게 법안으로 안 되면은 요번 3월 14일인가 15일 날 실업급여 끝나요. 그 600불씩인가 300불씩인가 뭐 더 주는 거. 요게 당연히 안 돼. 법안으로 안 되면은 마켓 당연히 충격이 있겠죠. 그리고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저는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아요. 왜냐하면 앞으로 추가로 뭔가 더 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이 재정 지원 정책을 하원 오늘 발표했더라고요. 하원에서 통과시켰어요. 민주당이 뭐 힘으로 밀어붙였는지. 근데 이거를 뭐 15불 그 실업급여가 아니죠. 최저임금 그 15불까지도 그냥 넣었어요. 근데 상원에서 당연히 빠꾸를 놓겠죠. 아니면 이것만 빼고 통과를 하던가 지금 시국인 만큼. 하지만 이렇게 자꾸 민주당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계속 밀고 나가면 안 돼요. 정치나 주식이나 모든 이런 거는 주고받건이거든요. 너가 이걸 하나 내주면 나도 뭘 하나 해줘. 공화당 같은 경우도 계속 돈 쓰는 것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 올게 뭐가 있어요? 인프라스트럭처 비리 있잖아요. 보통 이렇게 침체가 오면은 처음에는 이제 릴리프 이걸 해요. 그런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말 그대로 현금 뿌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 침체 이렇게 릴리프를 했으면은 이제 레스큐를 해줘요. 이제 구제를 해주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때는 집중적으로 돈 뿌리고 이럴 때는 이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꼽아주거나 아니면 네가 뭔가 일을 하거나 그럼 내가 돈을 줄게 이런 거에 있어서 인프라스트럭처 빌 그런 게 되겠죠. 그 다음에는 야 우리 지난날 뭐가 잘못됐지 뭐가 잘 됐지 어떻게 더 보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수정하는 그런 법들이 생기거든요. 그거를 이제 리폼이라 그래요. 그래서 이렇게 뚜리 아래를 지나쳐 가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여기 첫 번째 시작했고 이제 살짝 이제 레스큐로 넘어가려 그래요. 그게 이제 첫 신호탄이 인프라스트럭처 빌이에요. 근데 인프라스트럭처 빌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나가고 있고 공화당도 그렇게 물론 초당적으로 지지를 해요. 하지만 민주당이 너무 원하는 것만 재정 지원 정책으로 이렇게 넣으면은 공화당에서도 이거를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를 할 확률이 없거든요. 그러면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빌 같은 경우도 잡음이 생길 확률이 높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거는 저의 생각인 거니까 이거는 틀릴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아무도 몰라요. 그리고 제가 10일 날 느낀 게 이제 스파이 좀 풋옵션이랑 콜옵션이랑 옵션 스프레드를 좀 봤거든요. 근데 지금까지는 콜옵션이 더 비싸고 풋옵션이 쌌어요. 근데 요 시점을 계기로 풋옵션이 좀 비싸지고 있었어요. 그 말은 뭐냐? 풋옵션에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.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켓 하락을 베팅하거나 이걸 대비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던 거예요.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콜옵션을 매수하는 거예요. 그럼 나는 상승하는데 베팅하는 거예요. 아니면 풋옵션을 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풋옵션도 자기가 마켓에 상승하는 베팅하는 이런 익스트림 경우가 굉장히 심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풋옵션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는 사람들이 마켓 하락도 염두에 두고 있다. 그리고 또 스펙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아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. 하지만 단 모멘텀이 앞으로 안 깨지고 조금 더 살아날 스펙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스펙 같은 경우도 조금 매수를 했어요. 이 스펙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괜찮은 전략이에요. 지금 상황에서 유동성이 많은 상황에서는요. 아직 유동성 흡수 안 했어요. 테이퍼링 안 했어요. 착각하시면 안 돼요. 아직 갈 길이 좀 먼데 한번 여기서 끊고 제가 다음 편에 연결해서 계속 영상을 녹화할게요.